네, 안녕하세요. 교회생활 백서 저희들 다시 돌아왔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 정말 날씨가 덥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네, 완전 너무 더웠어. 가마솥에 저를 푹푹 찌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습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네. 우리 좀 돌아가시면서 근황 토크. 우리 전도 여왕님부터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죠? 네, 저는 만삭이라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뭘 먹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더우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살만 찌고. 근데 살 하나도 안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여기만 오면은 이런 소리. 아니. 다른 데 가면 잘 먹나봐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아니, 그대로 살 안 쪘어요. 그럼, 근데 약간 욕 같아요. 넌 원래 그랬다. 아닌데. 저는 저렇게 어떤 칭찬을 해줘도 부정적인 요소만 뽑아내는 그런 상태 안 좋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있는 작두 누님입니다. 작두 누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그렇죠. 우리 한국 심리학계를 이끌고 네, 그러니까요. 좀 너무 힘드세요. 네, 저번 주에 가족 여행 갔다 오셨던데요. 네. 어떠셨어요? 네, 부산 갔던데 아주. 부산은 덜 더워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해가 좀 이렇게 쨍쨍하지 않아가지고 비온 끝이라 그래갖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서 너무 좋아하셔갖고 안 데려왔으면 큰일 날 뻔한 어디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송도. 송도 케이블카를,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애같이 된다는 게 맞나 봐요. 나는 그 송도 케이블카를 타면서 이걸 왜 돈 주고 탔을까 이러면서 그랬는데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이 아우 나 어디 안 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저는 힘들고 피곤해서 처졌는데 우리 엄마는 막 다시 기운이 나가지고 아주 좋아졌어요. 우리 작두루님 8월에 또 사역을 가시죠, 외국으로? 아, 네. 제가 8월에 또 인도를 갑니다. 며칠이요? 8월 16일 날 가서 한 보름 정도. 20 동안 가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거기 제가 또 거기 간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하면서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좀 위주로 해서, 강의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와. 교회생활 백서에서 먼저 한번 하고 네. 그리고 거기 가서 하면 그거 좋네요. 네. 근데 우리 교회생활 백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마루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제가 기꺼이 마루타가 되어주는. 우리 뽕도사님 어떻게 예. 지내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아주 큰 교회 행사 중에 하나인 성경학교를 마쳤어요. 정말 제가 늘 성경학교를 겪고 그 다음에 끝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나하고 교회는 안 맞는다. 내가 이 교회를 언젠가 탈출하리라. 이 성장주의와 결과주의 사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완전 아침부터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 전날부터 교회 가기 싫다 하고 그러면서 제 몸의 변화가 설사를 쭉쭉 했어요. 네, 그래서 과민성 대장성.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신체화 현상. 신체화 현상이 네, 있는 거지.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죠. 그냥
잘 놀고 잘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과 또 상관없이 위에서 쪼아대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끝나면서 오늘 이번에 마지막이다. 네, 내 생전에 성경학교는 이번에 마지막이다. 목사 안수 받기는 어렵겠는데 그러면. 저는 어쩔- 아니요, 목사 안수 받고 성경학교를 없애면 되죠. 아, 그렇지. 예. 그 방법이 있었네. 그죠. 예.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면, 제가 제일 먼저 없애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학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 근데 그 예. 교회 대박 나겠는데. 그럼? 그죠. 예,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세를 못 내, 그렇게 하면. 그러면요, 그 뭐야, 돈 많이 내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그렇지. 새벽 기도 안 하면 그거 유지가 안 된다니까.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벌어서 낼 겁니다. 잘 생각했어요. 예, 이중집으로 제가 그 직장 생활하고, 그거 갖고, 예, 교회에 먹여 살릴 겁니다. 아, 예. 조나단처럼 양쪽으로 떼야 되는구나. 예. 직업 목사. 투잡을 뛰면서 월세는 우리 사역자가 알아서 내는 걸로. 네,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요. 제가 교회를 운영하겠다 이거죠. 그렇지. 네, 그거 좋아. 그러니까 우리 맘 편하게 하는 게 좋아. 네, 맞아요. 네, 눈치 보지 말고. 네, 그럼요. 그래서 혹시 새벽 예배 성경학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 커밍 우리 순입니다. 모태 집사님은 요즘에 바쁘시다면서요. 공부하러 다니시느라고. 아, 제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또 그런 사회복지사 뭐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어가지고 그거 말고 좀 다른 뭐가 있어 뭐 타이틀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를 좀 공부하러 다니고 있어요. 뭐예요? 그냥 그 뭐지? 상담 심리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뭘. 원래 해보려고. 모태 집사님이 이름이 모태 집사라서 그런지 뭐지, 뭐가, 뭐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네. 뭐를 좀 하고 있다는데 그게 뭘까? 그게 얘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지? 아, 내가 뭔가, 뭐가, 뭐, 뭐를, 뭐, 이렇게. 아, 뭐래? 저런 식으로. 아, 모레까지. 뭐래. 잘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모태 집사인가? 이러신 거예요. 아, 여러분들 품이 있는 그녀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제가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는데 도깨비 이후로 드라마를 보지 않다가 품이 있는 그녀를 김선아 때문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기억나는 드라마가 뭐였냐면요. 내 이름은 김삼순. 네. 2006년도에 그렇죠. 나온 작품인데 네. 그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 본 게 그 시그널 한번 봤었고 아, 시그널. 그 다음에 도깨비. 도깨비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선아가 이제 새롭게 김선아 씨가 좀 새롭게 좀 드라마를 찍는다 그래서 관심 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라서 한번 보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전 지난주부터 재밌더라고요. 첫 회랑 두 번째 때는 보지 말까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내용이 그랬어요. 좀 불륜 너무 뭐 어쩌고 식상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식상하다 그렇게 식상해. 생각했는데 제가 이 정상훈 씨를 네, 맞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모아진 남편. 그 사람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보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김희선. 김희선 왜 우리 세대가 김희선 세대예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김희선인데 거기다가 바람까지 피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김희선 씨를 부인으로 김희선 씨의 남편으로 나오는 이 정강훈 씨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원래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만 호흡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김희선 씨가. 맞아요. 여전히 이쁘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애엄만데.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거기에 쓰는 돈이 얼마나 많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 저희 교회생활 백서에서는 품이 있는 그녀를 통해서 교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좀 이제 많이 보시니까 시청률이 제가 보니까 12회 시청률이 거의 10%에 근접했더라고요. 9점 몇 프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세졌죠. 네, 세졌어요. 7% 8%가 나 같은 올라가더니 사람이 지난주부터 안 해가지고. 그냥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JTBC가 네, 거기서 나온 건데 거의 시청률 10% 육박하는 거는 잘 나오는 거죠. 예. 너무 잘 나오는 도깨비 이후로 시청률 이렇게 10% 근접한 거
잘 없었는데 좀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볼 게 없어요. 맞아. 아, 있어요. 공중파 비밀의 숲. 아니 공중파 아, 공중파에서 볼 게 없어요. 비밀의 정원이요? 비밀의 숲. 비밀의 아, 숲. 미안해. 근데 그거랑 얘랑 이 품이 있는 그녀랑 안 겹쳐요 시간이. 아, 이게 그렇구나.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거 방송 무슨 선전하는 책인가 이러시는데 드라마 선정? 그러니까 나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비밀의 숲이요. 예. 그것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저희도 꼭 봐야겠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품이 있는 그녀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를 우리 모태시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쭉 해주시겠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 여기서, 왜냐하면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또 경건한 분들은 드라마 안 봐. 아유, 무서워. 안 봐. 또 특별히 이런 불륜의 얘기 안 보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제가 봤는데 요거는 좀 새로운 시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룰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동치는 욕망의 군상들 가운데서 서로 마주한 두 여인의 엇갈리는 삶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드라마로 다룬 건데요. 주인공을 박복자라고 해야 되나? 우아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주인공. 둘 다 주인공? 네. 럭셔리 라이프를 즐기던 준재벌 가문의 며느리인 우아진의 삶에 그 시아버지의 간병인으로 계획적으로 들어온 그 박복자, 그러니까 김선아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 우리나라의 그 상류층에 숨기고 싶은 그 속상과 허상을 잘 보여주겠다고 만든 거라고 해요. 그래도 강남 생활권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래서 모태수사님 제일 잘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강남 부모 학부모로 살아셨으니까 거기서 강남 엄마. 예. 그분들이 진짜 이렇게 살아요. 저는 이제 그 동네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TV에 나올 때마다 저기 살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작두누님이 잘하실 것 같아. 왜냐면 작두누님 그 형수님들이며 그 친척들이 준재벌이잖아요, 전부. 그렇죠. 우리만 그지 같고요. 그 외에.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저는 강남에 살아서도 그냥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교육열애만 저기 했었으니까 보통 그냥 제가 만나는 엄마들은 애들을 열심히 공부시켜 보겠다는 그런 엄마들이지 여기에 나오는 엄마들이랑은 약간 달라요. 여기서 우아진이가 왜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막 이렇게 엄마들끼리 하는 그 정도 했지. 작두너님이 오히려 그 준재벌들의 삶에 대해서는 더 잘하실 거예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글쎄 뭐 이게 드라마가 조금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요. 정말 여기서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의 그런 관계도 일단 그 부가 받쳐주니까 돈이 받쳐주니까 좀 우리 저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표면상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저렇게 어떻게 살지 그런데 잘 살아요. 이렇게 네, 정말로 잘 살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모든 허물을 덮나 막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게 전혀 없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허황되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두 캐릭터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박복자 역할의 김선아. 근데 저는 김선아 씨가 되게 탑 클래스의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김삼순인가? 네. 그 이후로 하는 족족 다 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부터 네. 맞아. 나왔어. 나오긴 너무 나왔어. 인기를 못 끌어가지고. 영화도 몇 번 찍으셨는데 네. 별로 이렇게 기억나는 그렇게 크게 이제 이슈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박복자 캐릭터를 보면서 이런 캐릭터까지 맡아야 되나? 우리 김선아 씨가 내가 좋아하던 김선아 씨가 김선아 빠돌이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런 그냥 역할을 만드셨네. 그냥 뭐 저런 나이도 거 됐고. 저런 거 맡을 때 됐지.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선아는 그 우아진하고 그 서로 대척점에 있지만 우아진은
그러니까 원래는 평범한 가정,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렇다고 막 아주 하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그 평범한 가정에서 그 상류를 가기 위해서 그 대신에 그거를 이제 박복자와는 다른 식으로, 박복자는 여기서 계획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방법을 쓰는데 우아진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노력하고 막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걸 해서 막 스튜어디어스로 어떻게 이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안재석 그 정상훈 이제 그 대성펄프 주식회사의 둘째 아들을 만나서 그 눈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상류사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상류사회에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기의 그 모든 뭐라 그래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 묵은 때 막 이런 걸 이제 벗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고 이제 박복자 같은 경우에는 하류 생활을 하다가 그 우아진과 무슨 관계가 있나 보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잠깐 나오는데 근데 뭐 너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뭐 왜 너만 그런 거를 이러면서 이제 둘이 관계가 있어요? 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저는 뭐 이거는 저기 뭐 전체적인 스토리를 뭐 알진 못하지만 그게 나오거든요. 우아진은 몰라 박복자를. 근데 박복자는 우아진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마 어린 시절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 비밀이 이제 좀 나오겠죠. 12화까지 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20부작이 아직 네, 8화가 그게 무슨 남아서. 학창 시절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생으로 살았나? 몰라. 그래갖고 박복자는 이제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상류 사회를 똑같이 꿈꾸는데 방법이 서로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로 박복자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박복자가 그 간병인으로 들어가게 된 그 안재석 아버지 그 안태동 씨 그 회장님 그 회장님은 참 보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 돈도 있겠다. 그 나이에 그 젊은 여자를 그 탐하는 그래서 그치. 자기가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재활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라는 욕망이 생기니까 이제 송장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정말 우리의 삶을 잘 표현해주는 저는 이 드라마 처음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저는 김희선 씨는 배우를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막 뭐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는 있죠. 저희 지금 40대 이상이 되는 분들한테 김희선 씨는 지금의 어떤 배우가 될까? 하여튼 탑 클래스의 그렇죠. 모든 미인의 기준이 김희선 씨였어요. 김태희 같은. 지금의 김태희. 김태희가 김태희보다 훨씬 김태희도 더. 조금 한물 같지. 그쵸, 네. 맞아요. 요새는 조금 더, 뭐, 누구죠? 요새 신한 수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제가 그 김희선 씨가 이혼녀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지? 남편이 이혼녀가 이제 아니라 남편한테 버림받는 남편에게 어쨌든, 버림받는 응. 그런 캐릭터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뭐 안쓰러운 마음 있잖아요. 저희 세대는 이런 탑클래스가 이런 역할을 이제 맡으시나? 막 그러면서 그 안쓰러운 마음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 클래스가 내려가셨나? 역시 여자는 느낄 수 없는 감성을 남자들이 난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넌 되게 되게 캐릭터 잘 만났다 생각. 그렇지. 그런 멋있는 막 캐릭터. 아니 원래 이분이 이런 캐릭터가 만약에 섭외가 그렇죠.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 안 아마 되지.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이분들도 이런 거를 해야 되는구나. 먹고 살려면. 근데 그런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보게 된 거예요, 사실. 호기심에. 아유, 김희선 씨.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쓰러운 그 김희선이 더 안쓰럽게 또 그 윤성이라는 그 미술 그 하는 미술 선생님이죠. 그 딸 지후의 미술 선생님으로 나중에 하는 예. 그 윤성이와 또 그 남편 안재석이 이제 그 딸 데리러 갔다가 눈이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성이는 여기서 그 캐릭터가 뭐냐면은 상류 사회를 누구나 꿈꾼다는 걸 여기 기본으로 나와. 사실 상류 사회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부럽겠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사도 갈 수 없어 이래서 못 먹는 거야 이러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윤성이는 여기서 이제 그 너무 부러운 거야. 우아진이 가진 뭐 자기를 발탁해 준 것도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그 우아진이 부러운데 그 남편 그러니까 왜 남이 그 가진 좋은 거를 뺏고 싶은 그거를 또 이제 이 윤성이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부남이고 자기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보면은 처녀가 유부남이라 그러는 거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윤성이가 그
상류 사회와 그 우아진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뺏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남에게 시샘을 일으키는 것도 죄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나고 좋은 것만 있어서 남이 그거를 샘에게 시기 질투하게 하는 것도 나의 죄다. 뭐 이런, 나는 그런 얘기 어디서 읽었더라 하여튼. 근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뭐 책을 읽었는데 어디서 읽었는지를 몰라. 그게 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역할로 이제 윤성이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캐릭터는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뒤에 우리가 얘기할 상생이라는 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그 우아진이 그 애 지후랑 그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차기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텐데, 그 성형외과 장원장 부인하고, 그 깨고 다음에 있어. 깨고 있어. 몇 번 보지도 않아. 원래 보목이래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서문탁이라고 기업을 유지하는데 막 거의 약간 이렇게 건달 깡패 같은 그런 그 서문탁, 예, 그 서문탁 부인으로 김호주라고, 남편이 막 바람 피는 것도 다 아는데도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맞바람 피잖아요. 예, 나중에는 그러죠. 나중에 그럼. 예,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래 너만 그러냐 이제 이러고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김호주라는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경이라고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김프로 프로 그 골퍼, 예, 골퍼 부인 매 맞고 그러는 역할로 나오는 그 오경이라는 여자랑 이렇게, 원래 차기옥이, 김호주, 오경이, 우아진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요. 학원 원장하고 같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끼리는 또 어떻게 얽혀 있냐면, 그 차기옥 남편인 장 원장하고 또 그 김프로 부인인 오경이하고 또 그 내연의 관계야. 근데 서로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냥 그 완전히 그 섹스 파트너로. 그런데 이제 뭐 오경이가 뭐 임신을 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막 이렇게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기옥 부인끼리도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 오경이 입장에서는 부인하고도 친하고 그 부인의 남편과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런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그런데 어떻게 그 부인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내요. 잘 지내요. 아주. 실화에서. 네. 실화에서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짜릿한 그 여자가 왜 남편 막 자랑한다든지 이럴 때 막 참 웃기고 있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식으로 얽혀 있는 이렇게 대충 캐릭터들은 여러분들이 이 이 방송 드라마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드는 캐릭터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아니 호감이 가는 캐릭터 호감이가 특별히. 우아지죠 그나마. 그렇지. 아니 좀 처음에 윤성이가 순수하게 진짜로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작두님이 해설 듣기 전까지. 그런 뭐 왜냐면 뭐 막 집으로 들어오라는데도 막 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진짜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얘가 여기가 뭔가 이렇게 정신이 하나 빠져가지고 그런 거 상관없이 저러는 애인가 뭐 싶기도 해요. 제어는 남자분들이 혹시 이 품위 있는 그녀 보시는 남자분들은 전부 다 제가 90% 이상은요 저 정상훈 캐릭터를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12화 때 보면요 이제 이 저번 주에 나왔던 12화 때 그 정상훈을 가운데 놓고 장모 두 사람과 그 바람난 여자랑 우아진이랑 사람들이 가정주부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한 집에서 대판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정상훈을 하나 놓고. 그걸 보면서 부러워요? 네,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렇겠지. 40대 이상이 되는 사람은 그럼. 아니 부인이 김희선이야. 그럼. 그런데 김희선을 앞에 놓고 바람을 피워 거기서부터 이제 나가는 캐릭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메어 달리는데도 차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두 여자를 다 이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이 정상훈 캐릭터. 근데 정상훈 씨가 무슨 탑클래스의 원빈이 아니잖아. 원빈이 그 역할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상훈은 완전히 아저씨 캐릭터잖아요. 너무 동네 형. 저 역할에 개그맨. 정상훈 씨가 딱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상훈이 이게 나타내주는 보통 바람 피는 사람들이, 물론 저기 아까 그 조나단이 얘기한 식으로 뭐 아니면은 우리 전도 여왕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일단 얘기해주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진짜 부인은 부인대로 있고 또 여기서 정성훈이 솔직하게 그러잖아. 난 둘 다 못 버려. 너무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 보통 바람피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부인이 싫어서 하는 게 아니야. 정상으로 불어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가정을 버리고 싶어서 바람피는 게 아니라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있고 또 별도의 그 생활의 활력소와 이런 걸로 이렇게 연애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지. 만약에 그랬는데 들켜서 부인이 헤어지자 그런다. 그러면 사실 이 저기 바람피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양다리를 걸치면서 정상훈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상생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래 우아지한테 너만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그 이슈가 된 언어가 상생이라는 그러니까요. 언어였어요. 네. 그거를 현대에 바람피고 있는 모든 40대 맞아요. 이상의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네, 여자도 상생하고 싶다니까. 맞아요. 네. 실은 상탱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욕심이 잘 어우러졌을 때 거기하고 잘 맞아졌을 때 실은 공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상생의 의미를 또 본다라면 이게 좋은 의미면 또 좋은 그렇죠. 원래 약간 어떤 서로 소수- 사는 거니까. 그죠. 소수가 뭔가 상생해서 서로를 살릴 수 있다라면 실은 그게 좋은 상생일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욕망과 욕망이 만났을 때 상생하게 되면 실은 그게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파멸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 드라마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작가 보니까 이 작가가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상류 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고 싶다라는 얘기하면서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 악하다 선하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이분화시키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복자가 악하다, 그렇지. 그다음에 우아진이 선하다 이런 이미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욕망을 가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래서 그 욕망의 끝이 어디 있는가를 실은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욕망의 끝 안에는 이 작가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1회 때 시작하는 박복자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욕망의 끝을 파멸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품위 있는 그녀의 상생관계는 실은 파멸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뻥두사님이 얘기하듯이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박복자가 악하게 나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편법을 쓰고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박복자의 모습. 아까 조나단이 이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냐 이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내 안에 박복자도 있고 우화진도 있고 또 그 미술 선생 윤성이의 모습도 있고 그냥 내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그 안에 그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욕망들이 그게 다 얘기가 나타나서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박복자가 믿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박복자도 박복자대로 박복하게 그래서 박복자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드라마가 20부작이면 그러니까 박복자가 김선아 씨가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이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한 다음에 그 재벌가에 들어가서 뭔가를 지금 이제 부인이 됐잖아요. 네. 그 성취하는 과정을 그려주는데 아예 그 앞선에서 그냥 다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박복자 씨에 대해서 과거가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오겠죠. 동기 의도가 나올 없는 게 거예요. 이제부터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캐릭터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우하진 씨랑 우하진 씨가 이제 스튜디오스였으니까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을 테니까 아마 박복자 씨랑 우하진 씨가 고등학교 동창으로 그런 나오지 거구나. 않을까. 그러면 기억하지 않을게요. 아니, 서로 모르는. 성형을 한 것 같아. 아. 박복자가 내 생각인데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박복자가 성형을 하고 나타나서 우아지는 자기가 그 친하게 지내고 했던 그 관계가 있던 걔라고는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으로 돌면서 하여튼 뭐 때문에 성형을 할 이유가 여자가 사기건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뭐 때문에 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성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같은 반에 있었는데 박복자 씨가 이 우하진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아주 고상한 근데 모를 순 없지. 품이 있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주변부에 있던 캐릭터인데 그러니까 박복자가 우하진을 동경하는
고등학교 때 아니 동경했던 근데 캐릭터로 그런데 나올 수도 우아진을 있지. 모를 수 있다는 아니 건 말이 근데 안 제가 되죠. 그렇죠. 학교 교육을 가면요 같은 반에 안에 있어도요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있어요. 지금 만났던 예. 애들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기억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네, 기억나죠. 근데 거기서 한 장면이 나왔던 게 전에 그 박복자가 결혼하고 나서 저기 회장님이랑 어떤 집을 찾아가요. 네. 그럼 찾아가. 회상을 하는데 걔가 어렸을 때 무슨 인형을 뺏었나? 맞아, 맞아. 혼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 그거랑 관련 맞아. 그런 그게 아주 어떤- 어렸을 때. 과거의 뭐랑 연결이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실은 잘 기억 못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이미지가 그대로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기억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아진이 박복자를 기억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우연의 그쵸. 어떤 그 순간에 만났을 때, 예, 그 그 상황에서. 우연히 돌을 던진 사람인가 보다. 뭐 그리고 던진 저 사람- 박복자는 그 맞은 개구리고. 예, 그럴 수도 뭐 있을 그럴 수도 것 있겠죠. 같아요. 하여튼 뭐 이 박복자 씨랑 우하진 씨가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가 이 마지막까지 성공을 거두려면요. 대칭의 구조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공하는 모든 것들은 재밌게 하려면 대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복자라고 하는 우하진이라고 완전히 상반되는 두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이 두 캐릭터를 한 공간 안에 다시 밀어넣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김기덕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드라마는 이 구조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대칭의 구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상반되는 캐릭터가요. 완전히 다른 공간과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면 뭐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잣집 안에 집 안에 들어오면서 가족이 되면서 엮이게 되면서 두 캐릭터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뭔가 스토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공식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출가가 그 김기덕 영화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좀 아이디어를 참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캐릭터가 누구냐면 정상훈 씨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뭐 뉴스에서나 지금 보통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박복자랑 우하진에게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좀 교회생활백서에서는 우리 정상훈 씨 캐릭터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상훈 씨가 지금 양다리 걸치고 나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장모님들한테 싸대기를 맞고 있잖아. 등짝 스매싱을 맞으면서 이 미친놈 그러면서 상생하고 싶다고. 네. 이 두 여자와 함께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정상훈 캐릭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비정상적인 캐릭터죠,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은 하나도 없이 두 사람의 희생만 조금 맞아요. 하면 자기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정상훈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어느 건도 눈 감아주는 상생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자기 희생이 아니라 실은 다른 사람이 조금만 희생하면 되어질 수 있는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우하진하고 뭐 박복자 얘기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아까 조나단이 말할 때 약간 두 캐릭터를 이렇게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서 약간 두 충돌 관계처럼 얘기한다 네. 그러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 그게 다른 캐릭터지만 둘이 욕구하는 거, 이 내면에 있는 욕구? 이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나온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것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지금 맞아요. 다 네, 맺어져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얻어가는 거, 예,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정상훈 캐릭터가 상생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여자도 취하고 싶고, 이 여자도 취해서 가장 자기가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있는 나온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하는 건 이 정상훈은 여자라는 두 캐릭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실은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실은 상생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워도 예, 묵인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돈, 남편이 갖고 있는 권력,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과 상생하고 싶어서 실은 그렇게 묵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결국에는 같은 욕망, 네. 같은 꿈, 같은 네. 비전 이런 것들을 공유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맞아요. 그 박주미 그 큰며느리 네. 그 교수 네. 그 여자도 남편도 없는데 네. 그 집에서 그 구박을 받으면서 네. 그 버티고 있는 아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들 그러니까 핑계는 아들 핑계는 때문이지만 네. 자기가 그 위치를 놓기 싫은 거지. 맞아요. 남편이 없음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족 토대로 위에서 상생하고 교수잖아요. 있는 직업이 교수인데 비루한 지식인의 네. 캐릭터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네.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는 제일 불쌍해.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박복자한테도 밟히잖아. 네, 결국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경멸하는 그 경멸하는 것만도 사실은 자기는 더 못한 거지. 하는 짓은.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정상훈 캐릭터가요. 안재석이라는 이름으로 재석이라고 네. 나오는데 이 재석이라는 캐릭터가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캐릭터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바람을 피고 싶은 거예요. 자, 바람을 피고 싶어요. 근데 그 가정도 지키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나 바람도 피고 싶고, 그러면 상생하고 싶어 하는 네. 그 캐릭터의 욕망을 아주 잘 코믹하게 그려온 거죠. 이걸 진지한 사람이 했거나 그런 배우들이 했으면 잘 안 어울렸을 거예요. 근데, 뻔했겠죠. 네. 여태까지 나온 사람들처럼. 근데 정상훈이 하니까 좀 치근해. 근데 등짝 맞으면서 하니까. 아까 그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정상훈의 이미지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냥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동네 형이에요. 이미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일까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상생을 말할 수 있는 다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상생에 대해서 정당히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진짜 정상훈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상생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아니죠. 이 사람이 맞죠, 그러면. 그렇죠.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맞아. 고소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가 그렇지.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상생을 아주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이상의 갖고 있는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있는 우리가 것 같아요. 그 주변부 캐릭터로 좀 넘어가서요. 그 장원장하고 그 오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네. 김프로 아내인. 네. 그럼 둘이 바람을 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임신하게 되고 차기옥 씨랑 장원장 부인하고 이제 대판 싸우죠. 대판 싸우고 파스타를 얼굴에 부어버린 다음에 그 아침에 모이는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아침에 모여서 먹는 브런치? 거? 브런치. 우리 그 브런치 모임이 완전히 개판 났어요. 그러고 나서 네. 얼굴에다가 그 오경희 씨한테 이 파스타를 부어버린 다음에 네. 싸우고 나서 나중에 장원장하고 얘기하는 그 씬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김호주랑 선문탁 캐릭터, 요 모든 캐릭터들이요, 요 주변부에 있는 캐릭터가요, 이 상생을 말하고 싶은 캐릭터를 이미 그냥 전주로 깔아놓은 거예요, 바닥에다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상생하고 있는 캐릭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기옥이라는 여자도, 차기옥이 오죽하면 예, 그 오경이한테 자기 남편 애가 맞는지 애기 이제 태중에서는 그 유전자 검사가 안 된다고 하니 나와서 내 남편 자기가 애가 키우겠다고. 맞으면 자기가 키운다고 그 얘기까지 그러니까 했잖아요. 차기옥이가 사실 사람들한테 그 브런치 모임의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 아줌마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과거도 세탁을 하고, 약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필리핀에서 돈 주면 다니는 학교 졸업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욕망하는 게 있어서 장원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원장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돈 버는 돈벌레냐, 돈을 벌어다 주고 너희들은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나는 하루 종일 얼굴이나 째고 있고 여기서 그렇지. 자기도 이런 삶이 싫다는 거야. 근데 김호주도 서문탁이라는 사람하고도 그런 관계죠. 네. 서로 돈하고 엮여 있는 관계고, 그다음 오경이하고 김프로도 마찬가지죠. 맞고 사는데 이혼하지 않는 것도 서로 뭔가 주고받을 게 있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주고받는 관계가. 김프로 애를 오경이가 네. 따른다면서요. 그쵸. 네. 네. 그 애가 그러니까 애 때문에. 애를
근데 애 때문에는 다 핑계.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그 김프로의 자폐증 있는 아이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강원장이 자폐증이 있고 그렇지. 김프로는 애 딸린 호래비 일단 있는데 이제 차기 오기가 그러니까 아, 얘가 그렇죠, 그렇죠. 오경이를 따르는 거죠.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이혼 못한다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 보면은 그 서문탁이하고 김호주하고 관계하고 저 안재석이 그러니까 정상훈이하고 그 김희선 그러니까 우하진의 그런 그 바람피고 이러는 관계 상생하는 관계는 똑같은데 그 느낌이요. 느낌이 서문탁이는 좀 서문탁이 주는 느낌은 좀 뭐라 그럴까 느끼하고 더럽고 막 이렇게 막 치사하고 막 이런 느낌을 깡패 같은 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저질스러운 오히려 인간들. 그 저기 막 안재석이는 좀 뭐라 그래 철없고 그 좀 뭐야 한편 귀엽기도 한 뭐 그런 느낌이 서로 다르더라고. 내용 과연 내 같은데. 남편이 정상훈이어도 귀여울까? 나는 감정이입돼서 진짜 찍어버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차기호기가 김호주한테 넌 왜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김호주도 하는 말이 그 자기 서문탁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어머 어쩜 이럴 것도 없는 게 제가 아는 사람은 젊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그리고 애는 하나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잘 번대. 근데 그 여자가 나이가 많느냐 뭐 저는 상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지. 맞아요. 그런데 왜 이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즐기면 된다는 거야. 요새 30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건 50대나 60대, 그러니까 50대는 좀 너무 늦었나? 하여튼 좀 많이 살아서, 이제 한 뭐 10년 이상 살아가고 남편한테도 좀 그런 저기가 오고, 저런 놈 아닌 줄 알았더니 그런 애, 결혼 전에 알았대. 그런 놈인지. 그래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면서 이게 세대 차인가?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더 현명한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그 여자가 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혼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도 만약에 옛날에 이 드라마가 나왔으면 이렇게 공감을 받았을까 싶어. 말도 안 되는 이런 막장에 뭐 난장판이고 막 이렇게 공감이 안 왔을 건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정도의 막장 정도는 와닿잖아요. 남의 이렇게 저기 하지 않잖아. 이 제가 테드 강의 중에 불륜을 저지르고 사는 현대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테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전의 모든 결혼,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지금까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요, 가문과 가문, 개인과 개인의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의도가 뭐냐면, 욕망이 뭐냐면, 이 생존과 관계된 경제 공동체로 묶이기 때문에 서로 결혼을 하고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에 드러나서, 현대에 와서 로맨스, 그러니까 로맨스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 그 결혼을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지금 인도도요. 연애 결혼 못 해요. 90% 이상이 중매 결혼이거든. 왜 중매 결혼을 하냐면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아직 신분사회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분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요. 신분도 있지만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신분 같은 클래스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요 정도의 수준하고 서로를 찾아가지고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경제 때문에 결혼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그래요. 굳이 아니, 고대가 지금 왜 지금도 그렇다는 그런지 거죠. 지금이 네. 다시. 근데 이제 예, 최근에 이 일부 일처제가 생기면서 이게 로맨스라는 게 생기면서 결혼의 의도가 개인이 주체가 되면서 내가 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결혼을 선택할 때가 이유가 로맨스예요. 그래서 그 연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을 할 때요. 네. 거기서 이제 강의에서 중요한 게 경제 공동체로 좀 사람들은 이혼하기가 되게 용이하대요. 그래서 뭐 나누고 찢을 거 딱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 끝나는데 이 연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과 이 고통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 이 사람의 결혼의 목표는 로맨스였는데 그 로맨스를 깨트려 가지고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특별히요. 이런 결혼을 그런 식으로 아직도 이 저급한 수준에서 부적주의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재벌들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우리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우리 SK 최태원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그 노태우 씨의 딸인 그 노소영 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SK가 예전에 뭐 하던 회사인지 아세요? 성경이어서 성경. 네, 성경. 성경 몰라, SK. 그게 결혼한 성경. 저거 무슨 카세트 테이프 같은 네, 거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맞아. 1년에 매출액이 네. 1,000억도 안 되던 회사였어요. 맞아. 아주 조그만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노태우 대통령이 노소영 씨랑 만나면서 결혼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SK 아니요 SK텔레콤 SK 그 텔레콤 010 번호를 주면서요 011 그때 011이었죠. 맞아요. 그거가 아주 그냥 완전히 그 국책 사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노태우가 SK한테 꽂아주면서 SK가 지금까지 큰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1988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2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거의 그렇죠. 결혼 생활 제대로 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문제 없더라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혼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최태원이 이번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혼외 정사에서 자녀가 있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노소영 씨랑 이혼하고 싶다. 아직 이혼을 못했어요. 여자가 안 왜냐 된다 그랬죠.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으니까. 그 재산이 분리되는 게 또 되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강남에서 그 요새 왜 결혼한다 그래서 다가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혼수 반반씩 한다는 그거에 내가 그러니까 혼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남자에서 집을 하면 여자가 살림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있는 집은 그렇게 안 한대요. 집도 반, 살림도 반. 그래서 난 그 이유가 공평해서 그러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헤어질 때 만약에 집을 남자가 하면 집은 가져갈 게 없네. 상승하지만 가전제품은 똥값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너무 부당하다는 거지. 그렇지만 집도 반, 가전제품도 반 그러면 서로 손해가 똑같으니까. 근데 결혼 전부터 그런 걸 계산하고 한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 걸 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집도 같이 사고 살림도 같이 하고 사고. 그래서 그래 하여튼 뭐 근데 상류층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여지는 재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누굴 이렇게 만나고 소개시켜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 막 해요. 그 사람은 그래요. 대학을 어디 졸업했고 그 다음에 직업은 뭐고 이게 더 중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개할 때. 네, 소개할 때.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대학 졸업인데 고등학교 졸업에 남자가 참 괜찮아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만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실은 뭐 상류층만 그런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또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들 소개팅을 여러 번 제가 한번 주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들이 제일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장로님 딸. 그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장로님 딸이 그러니까 파트 교사면 안 돼요. 예. 계약직이면 안 되고요. 정규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 교사라는 거는 교회 파트 교사라는 거. 아니 비정규직. 교사가 좋은데, 교사 좋은데, 아. 비정규직 말고. 일반 학교 교사. 예, 정규직 나는 교사가 파트 교사를 교회에도 파트가 있나? 아니야. 교회도 파트 전도사님 있지. 그럼요. 근데 네. 파트 전도사님 있는데 교사가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이 있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피아노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목회를 할 때, 개척을 할 때, 집을 이렇게 해주고 교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많았어요. 실은요, 제가 그래, 너는 어떤 사람이 좋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나는 믿음이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상황을 소개시켜줘?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니 계약직이더라. 그래서 제가 니들 진짜 어디 갔지? 멱살을 잡아서 진짜 내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도의 그런 상생관계로 인해서 자기 그렇지. 배우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맺고 이런 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혼이 로맨스가 아니라 경제협력이에요. 경제협력 관계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깨는데 그 말 예. 들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깬다. 아니 왜냐면 이거 그 뭐지 듀오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쭉 무슨 그런 데는 있잖아요. 진짜 그래. 듀오 아니 그거는 이제 는 원래 그렇게 한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은 남자 전도사님은 진짜 여자 교사님 그래도 한 중상이거든요. 맞아. 네. 그렇지.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 좀 약간 큰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애들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거 보면은 좀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까 작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뭐 그 집 반씩 나누는 거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애들 집을 얻는데 거리도 반반씩이어야 되는 거예요. 친정하고 이 저 시댁하고의 딱 중간. 아 그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장님은 그럼.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도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누구를 소개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집의 아들을 이쪽에 이제 딸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서로 권사님들끼리 그거를 잘 재는 거지. 잘 재서, 아, 이 사람하고는 얘기가 통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이랑 이렇게 선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으면 선 자체도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품위 있는 그녀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우리 교회생활 백서에서 던지는 화두는 상생. 그렇죠. 네. 상생하고자 하는 이 사회 우리. 모든 구조 안에 있는 이 자기들의 욕망을 타인에게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상생이에요. 좋은 의미에서의 노사 상생이 아니라 노사나 이런 상생이 아니라 그런 이기적 욕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불법하고 편법으로 있고 옳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래도 상생하고 싶은 거야. 맞아요. 자기 욕망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드라마가 던지는 화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교회 안에 있는 이 상생 관계 있잖아요. 요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품위 있는 그녀 보면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진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못된 게 보이는데도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관계, 맞아. 그걸 상생이라고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상생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얘기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제가 보니까 상생관계가 너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제가 뭐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목사가 분명히 잘못했다. 불법이다. 탈세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 목사로 다시 재임명하거나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설교권을 그 사람이 계속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왜 저렇게 비정상적인 일을 계속 저렇게 둘이 계속 어울려서 갈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좀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징역까지 나오고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그러면은 정상적이면 그렇죠. 교인들이 그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목사를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70% 이상. 맞아요. 물론 이제 그 교회에서 진보적인 세력들은 교회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10% 20%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70% 이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조차도 괜찮다.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그거를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와 그런 교인들 간의 상생,
네. 뭔가가 있겠죠. 서로에게 주고받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상생을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겠죠. 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뭐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라는 이름으로 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도 음. 그런 말 있었는데 네. 저기 뭐 나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 네. 언젠간 나도 저런 자리에 있으면 나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표면에 놓고 그렇지만 네, 표면에 그걸 실제적인 이제, 이득이 뭐냐는 거죠 그들에게. 네, 포장을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막 추종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런 개판이면 나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괜찮으려면. 그리고 그 교회도 그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그 커다란 그런 교회. 예를 들면 그런 그렇죠. 우리나라 지식의- 대형 교회들은 브랜드를 공유하고 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로이고 집사이고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자랑스러워하잖아. 맞아. 벌써 그런 그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교회 다닌다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맞아요. 네. 나는 어디 교회 장로야, 어디 교회 집사 이거를요 오자마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 와서.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냐고. 네. 네, 그 말은 나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자랐어라는 거하고 그 교회가 이런 교회는 자기 자신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크다라는 거하고 성공했다라는 게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네. 같이 접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큰 교회 그리고 크고 성공한 교회 사람이야라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교회 사람들은 그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교회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야. 그렇죠. 그냥 그 실패는 곧 자기의 실패이기 때문에 네. 같은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교회가 갖고 있는 상생의 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누리고 있는 목사가 갖고 있는 또 상생의 조건이 너무 잘 맞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죠? 그 이름을 주는 대신에 네.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거죠, 지금. 탈세도 하고, 예. 그리고 그렇죠. 또 뭐 권력도 막 남용하면서 실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되니까 서로 그게 정말 비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서로 상생하는 그게 서로의 그 욕망이 그게 맞아 떨어지면 어디서나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는 그 욕망이 맞아 떨어지면 아무리 비정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래도 그네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형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교회도요. 장로님들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교회에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하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네, 여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적어가면서 성 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제는 장로님들이 거기에 항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이게 딱 드러나서 수면 위에 다 드러나니까 뭐였냐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그런 틈을 타서 이 교회 건물축하면서 얼마 돈 떼고 뭐 하면서 얼마 돈 떼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떼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빚더미 이만큼이 빚이 얹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이 장로 그룹하고 이 목사가 아주 자기네 어떤 그 욕구를 위해서 예 그렇게 서로 이 눈 감아준 이 진짜로 눈 감아주고 그냥 그렇게 공생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이제 견디지 못한 몇 명이 그걸 치고 오면서 이 수면 위에 드러나니까 그게 확 드러났는데요. 문제는 그러고 나서 그 목사를요 면직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그러면 자기네가 돈 떼먹은 게 드러나니까 들통하니까. 그걸 면직을 안 시키고 목사는 딴 데로 다시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또 같이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 이런 관계들이요 제가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의문점을 몇 가지 가진 게 있는데요. 교회 안에 이 안재석 같은 캐릭터의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장원장, 그다음 서문탁, 김프로 그렇죠. 이런 남자들. 이제는 이제 그 뭐죠? 내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드라마를 필두로 해서 여성들도 여자들도 많죠. 적극적으로 네. 바람을 드라마가 피고. 있었어요? 영화. 아, 아,
아니야 드라마였죠. 아 드라마 아 JTBC. 드라마 내가 맞다. 또 잊어버렸네. 나왔어요? 아니, 끝났어요? 아 끝났어.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 여성들도 이제 대놓고 이제 바람을 피고. 그 아니 여기서도 우아진도 바람 피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충분히 바람 피는 거. 그렇지. 아, 바람 그렇죠. 피는 거지. 그거 좀 미화하긴 했지만 그것도 충분히 그것도 여지를 바람이라고. 항상 남기면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게 뭐 요새는 뭐 남자만 바람핀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캐릭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드러났던 케이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저는 7위를 받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 캐릭터는. 전도 여왕이 제가 아직 너무 깊게 그 교회에 들어간 그가 뭐라 전도 여왕이 아직 너무 순진하다 그래야 되나 세상 물정을 그러니까 저렇게 모른다 바람 피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교회 집사나 장로님들 중에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상생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7위를 받아야 하잖아요. 내보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무슨 장로 역할을 맡고 있고 운영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으면 그거를 내려놓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왜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둘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로 상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헌금이 되게- 어마어마하거든.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나가버리면 어떡해. 네, 맞아요. 저 아는 장로님이 사채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오시는데, 예,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고 이러는 것들 맨날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막 이렇게 흩어놓거든요. 근데 저도 담배를 안 펴서 알아요. 담배 냄새를 금방 눈치채요. 그 그쵸. 담배 냄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실은요. 알 수 있어요. 거기 오면은. 그런데 목사님 와서 축복해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네. 사채업을 부흥하라고. 예, 그게 그 자체가 몰라서 난 그랬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만큼의 그걸 하고 있느냐, 내가 내가 그 필요를 잘 누리고 있느냐, 그걸 누릴 수 저는 있느냐가 더 그런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미친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탈세하고 바람 피고 그런 집사님들 개업식이나 어디 가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맞아요. 한 축복해달라고. 그걸 다 알아 자기가. 아니 그런 소문이 안 나겠어요?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사업과 그 사람의 일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다 사랑으로 덮어야 되느니라 뭐 이러면서. 맞아요, 네. 핑계가. 맞아요. 예, 실은 핑계인 거죠. 그게 네. 수면위에 드러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실제적으로 예. 그 교회를 같이 놓치지 상생, 않기 위해서 그쵸. 상생.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뭐라고 하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그 교회에서 1대1 양육반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제 한 집사님이 부인의 권유로 거길 들어오게 된 거야. 1대1 양육을 받으러 들어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양육받는 도중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초 B인가 하여튼 공동체가 서초 B 공동체인가 그래. 그런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얘기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 해외에 법인이 있는 거예요. 국내 법인이 있고 해외에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어떻게 하다가 중간에서 결국엔 세금을 그러니까 누락된 세금이야. 누락된 세금으로 연말에 돈이 엄청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자기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마음의 소리네.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로 자기 부인의 뭐 명품백이랑 뭐 이런 거를 막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듣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명품백을 사줬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냐 이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냥 웃기만 하시고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끝나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그 목사님한테 아니 왜 얘기를 안 하세요? 막 이러니까 집사님들이 하세요.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영업지는 사장님 근데 있잖아 그 목사님은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상처가 될까봐 얘기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 두 캐릭터가 상생할 수 있으려면 토대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 같은 토대를 어떤 토대를 공유하게 되면은 상생한다고 하는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화진이 안재석과 정상훈과 토대를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맞아요. 결정을 딱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두 캐릭터가 이제 같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를 뽑을 때 왜 그런 조건을 안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 아가씨는 술집 가면은 장로로 임직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몰래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장로 임직을 갈 때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치. 면직되거나 파면하겠다. 파면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권찰이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뭐 직분을 많이 만드는 건 상관이 없다고 쳐요. 상관이 없는데 그건 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장로의 조건도 나오고 안수집사의 조건도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교육시킬 때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할 때 그런 거 속 다 빠져요. 아니, 근데 교육하는 사람도 갈 텐데. 아니 그걸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로 목사고시나 교회 헌법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요, 그게 다 돼 있어요. 칠이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학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에 이렇게 세우는데 사후에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그런데 누구를 치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람을 치리하면 자기도 치리를 받아야 되니까 실은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생도 있고 이런 상생도 있어요. 이제 내가 장로님이야. 내가 권사님이야. 그런데 교회 이제 그 내부에 이제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장로 권사 되면 이제 막 많이 관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목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막 이 교회 돌아가는 거며 막 이러는 게 너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그냥 막 너무 이 주일이 교회 가서 그게 너무 괴롭고 막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래도 교회를 절대로 안 떠나. 왜 안 떠나느냐? 그동안 자기가 이 축의금이랑 뿌려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적어도 내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너무 마음이 괴롭지만 거기를 안 떠나요. 그것도 상생이에요. 결국에. 맞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네. 주일날 그걸 가서 얼굴을 비치면서 네. 얘기하니까 상생이 이해가 확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상생이 많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토대를 공유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돈과 권력 아니에요? 그럼 그 욕망이겠죠? 욕망이죠. 이기적인 욕망이 욕망 있겠죠? 많아요. 내가 욕망이 그동안 욕망이 풀었던 있죠. 노력과 그렇죠. 돈과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드라마에서 말하고 있는 작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실은 교회 안에서도 맞아요. 욕망,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욕망. 저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회의 숫자 있잖아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쵸? 자기 성공의 목표와 지표와 열심의 원동력이 뭐냐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치리를 하고 조건을 막 까다롭게 달면은 그렇죠.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교회에. 예. 예? 그리고 이제 7위를 진짜 하겠다고 그러면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에 7위의 순서에 가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가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당장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앞에 노력이 다 숲으로 되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들 입장에서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실패한 그렇죠. 그죠? 7위도 정확하게 하셨잖아요. 네.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부합하지 마 않았으면 이러잖아요. 아마 가룟유다는 우리 제자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은 성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따르던 제자들이 통속적으로 이제 배경을 보면은 한 300 정도, 200에 300 정도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밥 사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풀타임으로. 그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12제자였고 맞아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잖아요. 맞아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네. 넌 아니야 가.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욕망으로 상생된 관계는 저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교회 개신교 지금 숫자를 보면 우리가 성장주의에서 결과주의를 추구한다 그러고 교회 네. 대형교회 세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속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노령화되고 있고 근데 노령화되시는 그분들이 못 떠난 이유도 아까 얘기했듯이 상생관계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지 않다라면 이렇게 우아진처럼요 그 관계를 끊고 떠나가는 실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네.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대부분의 이 성도들이 용납해줘요. 그렇죠.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만하라고 말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그거 못해요. 그것도 일종의 상생관계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복을 잘 팔아요. 맞아. 복을 네. 빌어주고 그러니까 그 복성에 나오는 것처럼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빌어주는 주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과 너무나 이 상생관계가 잘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하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같이 교회의 상생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조직들이 유지해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아진이가 이혼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죠. 네. 예, 시아버지가 안태동이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가 대성펄프 회장님 그 회사를 물려주겠다고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는 돈 필요 없다. 그래서 떠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떠날지 안 떠날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그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이 욕망의 카르텔 있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 이제 깔고 가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떠난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라는 거죠. 맞아요. 지금 200만 명이래요. 가난한 교인들이. 근데 가나안 교회는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요. 네. 그쵸. 실제로 교회를 아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예, 자기가 있을 이유가 없이 그리고 거기 안에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맞아. 라고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상생 구조, 이기적 욕망을 같은 토대를 공유하면서 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의 대형 이 모임들이 이 안에서 이 가난한 교회 현상은 필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우아진이 안지숙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캐릭터들은 상생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품이 있는 그녀는 도저히 이 상생이 안 되기 때문에 박차고 나오는 거죠. 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품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알고 그게 이제 그 보니- 사람들이 품이 있는 알고 성도들인 거야. 알고 보니 품이 있는 성도. 같은 토대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런 비정상적인데 뭔가 상생에 자기 욕구랑 잘 맞아서 상생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결과가 이걸 다 보지 않아도 결과는 결국은 파멸일 것 같아요. 예, 그걸 과연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큼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라면 저는 존재 여부가 이제는 사라져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 이 구조로 우리가 교회가 계속 그렇게 상생관계로 가고 있다라면 교회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자체 소멸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가 자꾸 우리가 상실하고 변질되고 이런 게 소멸의 그 파멸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오늘 품이 있는 그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마디씩 우리 좀 마무리 발언을 좀 해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품위를 유지를 하려면은 그렇게 우아진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해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문제를 보고 그거를 그냥 외면해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그런다 그러면 그 품위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저는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꼭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꼭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꼭 나이어야 하나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용기를 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품위 있는 성도인가 좀 각자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드라마가 교회하고 얼마나 연관이 될까 했는데 그쵸. 얘기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미래가 너무 보여서 실은 마음이 울적하고 약간 그쵸. 답답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상적인 캐릭터 안에 오하진이 지금까지는 자기 어떤 과감한 선택하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 저런 성도가 많이 는다라면 교회 안에도 분명히 좀 더 우리가 착잡함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교회 어떤 성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약간 부딪히는 성도들한테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를 같은 토대로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의 믿음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인 거죠. 근데 그 예수의 믿음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삶의 방식이고 삶의 품이 있는 방식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200만의 가나안 교인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를 토대로 공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또다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비전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생활 백서 품위 있는 그녀를 통해 본 한국교회 상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